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찾아와서 새로운 라이프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주제가 뭘까요? 바로 알려주시나요?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럼요, 힌트는 주셔야죠. 중년 이상 분들이 많이 걸리는. 정답, 퇴행성 질환.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 허리인데 땡. 허리가 아니라면 무릎이겠죠? 무릎 관절. 정답 아니에요? 거기가 어떻게 아프죠? 관절 통증, 관절염. 오, 예,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가 작년에 운동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충격파 치료를 꽤 오랫동안 받아왔었는데, 그래서 무릎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무릎 관절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런지, 또 어떤 증상들을 동반하는지 의사 선생님 만나보고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볼게요. 고고! 네, 지금 병원 내부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진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 수술하신 거예요? 예, 어깨 수술을 했어요. 혹시 회전근개 예. 수술하면 되게 많이 불편하시죠? 예, 엄청 아파요. 그럼 혹시 무릎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오! 이제 살이 찌고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살을 빼야 돼요. 맞아요. 무릎 건강이 다이어트가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 근데 저희 오늘 주제가 무릎 관절염이에요. 예. 근데 혹시 관절염은 그럼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거나 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무릎 건강 앞으로 잘 지키셔야 되니까 예. 혹시 궁금하신 거는 없으세요? 무릎이 안 좋을 때 수술을 해야만 하는지. 혹시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하신 분 얼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좀 많은 분들한테 흔하게 발생하는 게 바로 관절염인 것 같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관절염인데, 이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무릎 환자분들 중에서 병원 가면 무조건 수술을 하라고 할까봐 병원은 좀 못 가겠다, 좀 참아봐야지, 이런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던데, 근데 막상 오시면 수술까지 가지 않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면서요? 근데 사실 오셔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다른 보존적 치료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죠. 그럼 이제 원장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뉘는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3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을 엑스레이를 기본으로 하고 요즘에는 MRI 검사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진단해서 관절이 연골 상태가 어떤지, 관절염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환자의 증상이죠. 이 무릎 통증이 얼마나 환자한테 불편감을 주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데 2가지를 봤더니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관절염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이를 고려를 해야 돼요. 나이대마다 할 수 있는 수술들이 좀 다르고, 인공관절 수술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 65세 정도 이후에나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끌고 가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지를 이제 나이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절염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치료라는 게 일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변화하는 게 1번이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은 많이 달라지겠죠, 치료 방법이. 일단 진단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연골이 심하게 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적당한 정도의 약물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한테 생활 습관의 변화, 체중 감량,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그런데도 통증이 잘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간단한 시술들 이런 것들을 좀 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들, 그리고 하나는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들, 2가지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수술들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나이가 젊고 그냥 연골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다치거나? 그렇죠. 다쳐서 인대가 손상이 있어서 불안정하거나 연골판 자체가 상태가 기능이 없어서 관절염이 심해지거나 변형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오점 무릎이라서 안쪽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 네. 교정할 수 있어요, 다리를. 어. 근위 경골 교정 절골술이라고 해서 다리의 모양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면 관절염이 더 진행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인대나 연골판 상태가 좋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나 아주 드물게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연골판을 이식하거나 그런 수술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아주 제한적입니다. 하나의 무릎에 3가지 관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고 전방에 하나 있죠. 그 셋 중에 한 군데만 심하게 관절염이 생기고 다른 데가 괜찮다고 하면 부분 치환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안쪽에 관절염이 제일 심하게 생기니까 거기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제한점이 좀 있어요. 인대나 다른 관절들이 아주 멀쩡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리가 너무 변형이 심하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수명이 한 15년 뭐 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전치환술보다는 수명이 길지 않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비교적 젊은 환자, 활동적인 사람들한테 최소한도로 인공관절로 부분적으로만 치환을 해주면서 내 무릎을 어느 정도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부분 치환술인데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수술을 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절염의 치료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할 수 있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좋은 점은 수명이 거의 2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다리의 변형이 심하다든지 관절염이 아주 심한 그런 상태에서도 수술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무릎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더 이상 네. 참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릎 통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뭐 2, 3주 이상 한 달 동안 지속되는 무릎 통증. 계속 아프다. 네,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부어 있는 게 보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에 물이 찬 거죠. 한 번 치료하고 약 먹는 걸로 좋아진다고 하면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물을 빼야 된다. 그러면서 통증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염증이 좀 관절염이 심한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오셔서 무릎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에 플러스가 되는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